저는 시니어분들의 아침 식단을 상담해온 박사 이정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 한 끼만 제대로 바꿔도 하루 종일 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박사님,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재미도 없고 혈당도 오르락내리락 해서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흰빵 대신 귀리를 선택하거나 식사 순서를 조금만 바꾸거나 계피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9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과 함께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거예요.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딱 5가지 핵심 요소만 알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모두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에 좋은 아침 식단이 더 맛있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당시만 해도 혈당 관리라고 하면 무조건 금식하거나 극도로 제한적인 식단만 강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요 현상만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법은 달라요. 기존 식습관에서 딱 5가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80대인데도 혈당이 20대처럼 안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침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혈당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물론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지만 식단 관리를 병행하면 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 식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줄 남겨주세요. 지난달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이태준 75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태준님은 아침마다 흰밥에 김치, 때로는 식빵에 잼을 발라서 드셨어요. 간단하고 익숙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식후였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면 30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셨어요. 그리고 혈당을 재보면 18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 전에는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또 드시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또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태준님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봐요. 아침에 뭘 먹어도 힘이 없고 계속 졸려요.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단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태준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평생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드셔왔는데 갑자기 60대 후반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 탓이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나이 탓이 아니라 식습관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빨라서 어떻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준님께 아주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흰밥 대신 현미밥에 귀리를 조금 넣고 접시 절반에는 채소를 올리고 달걀 하나를 곁들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과 식초를 살짝 뿌린 드레싱을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질까 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태준님은 평생 흰밥을 드셔왔기 때문에 현미밥이 낯설다고 하셨어요. 달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현미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달걀의 좋은 단백질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만 시도해 보시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아침 식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혈당도 130대로 안정됐고 점심 전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이태준 님이 박사님, 이게 정말 음식 때문이었나요? 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2주 차부터였어요. 이태준 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몇 시간은 멍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검사를 받아보니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갔어요. 당화혈색소도 개선됐고 무엇보다 이태준 님이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의무적으로 먹던 아침이 즐거운 식사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태준 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혈당 관리를 하고 계세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시고 가족들한테도 추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태준 님이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똑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가장 중요한 실천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태준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계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계피를 그냥 향신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계피는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계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강화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미국 농무부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40일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제가 상담한 김준호 70세 님도 매일 아침 오트밀 위에 계피를 소량 뿌려서 드셨는데 2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김준호 님은 처음에 계피 맛이 좀 낯설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계피 없는 아침이 심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피의 또 다른 장점은 항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계피가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시거나 요거트나 귀리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론 계피를 구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아요. 실론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훨씬 적어서 안전하거든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여러분은 계피를 평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직 써보지 않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세요. 다음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초산 성분이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거든요. 매일 2큰술의 사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최유준 69세 님은 아침마다 사과 식초 1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훨씬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과 식초의 효과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사과 식초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 사과 식초 맛이 너무 싫으시다면 꿀을 살짝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꿀도 당분이니까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혹시 사과 식초를 이미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귀리, 즉 오트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제2형 당뇨 환자들이 12주간 귀리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박동환 72세님은 아침마다 흰밥 대신 귀리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점심 전 졸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박사님, 이제 오전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귀리의 좋은 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로 끓여도 되고 밥에 섞어서 해도 되고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어요. 귀리를 선택할 때는 스틸컷 귀리나 롤드 귀리를 선택하시고 설탕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들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귀리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귀리를 안 드셔보셨다면 정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단백질 우선 식사법입니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더 놀라운 건 아침 단백질 섭취가 점심이나 저녁 혈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영자 68세님은 아침에 달걀과 두부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담당 의사가 약 복용량을 줄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자님이 아침에 단백질만 챙겨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어요. 단백질의 또 다른 장점은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런 근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접시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단백질로 채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너무 과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지켜야 해요.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등을 활용하시면 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다면 그릭 요거트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밥과 김치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식사 순서와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 상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식초나 산성식품을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준영 74세님은 밥을 차게 식혀서 다시 데워 먹는 방법으로 혈당 곡선이 안정됐어요.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이 더뎌지거든요. 이런 식사 순서의 원리는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위를 채우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실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이나 고구마를 드세요. 그리고 밥과 감자류는 하루 전에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과도한 절임식품이나 단맛이 강한 반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혹시 밥부터 먼저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이처럼 아침 한 끼만 제대로 바꿔도 하루 종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아침을 일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하루 혈당 리듬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이어져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아침은 시간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해요.
매일 8시에서 9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몸이 일정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귀리를 불려두거나 채소를 씻어서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불규칙하다면 내일부터라도 시간을 정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항성 전분 활용법이에요. 전날 준비한 밥이나 고구마를 차게 식혔다가 데워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을 늦춰줘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조리할 때 설탕이나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현미밥을 전날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데워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식감도 쫄깃해지고 소화도 천천히 돼요.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쪄서 식혀뒀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혹시 밥을 일부러 식혀서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식감도 좋아지고 혈당에도 도움이 돼요. 산성식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김치, 레몬즙, 사과 식초 같은 산성식품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당절임이나 설탕이 첨가된 피클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발효식품이죠. 김치 속의 유산균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산성 성분이 혈당 상승을 늦춰줘요. 하지만 너무 짜거나 단 김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레몬즙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고 산성 성분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아침 밥상에 무김치나 오이김치를 올리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곁들여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혈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에 어떤 산미를 자주 곁들이시나요? 김치만 드시고 계시다면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도 시도해 보세요. 통곡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귀리,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을 흰쌀과 섞으면 섬유질이 증가해서 혈당 안정에 도움이 돼요. 잡곡밥이라고 해도 과량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통곡물의 좋은 점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타민들이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거든요. 또 미네랄도 풍부해서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가 좋아져요. 흰쌀의 귀리를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드시면 딱 좋아요. 처음에는 식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보리나 현미도 좋은 선택이에요. 보리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현미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아요. 여러분은 잡곡밥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드셔보세요. 계절 과일도 적당히 활용하면 아침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좋아요. 하지만 바나나나 포도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들은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사과나 베리류를 소량 곁들이고 계피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과일을 선택할 때는 혈당 지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 배, 오렌지,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바나나, 포도, 수박은 높은 편이에요.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해요. 아침에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과일 선택도 신중하게 해보세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재료예요. 아몬드나 호두 몇 개를 아침에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보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런 미네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아몬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을 선택하세요. 볶은 것보다는 생 것이 더 좋고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해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사 후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물을 마실 때는 너무 차갑지 않은 게 좋아요. 찬물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침에 2잔 정도를 마시시면 하루에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7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해도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과 올바른 관리법을 함께 살펴봤어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흰빵이나 시리얼이 가볍고 소화에 좋다는 생각, 아침을 걸으면 체중이 빠진다는 믿음, 과일은 언제든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하게라는 생각으로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올바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기본으로 하고 계피와 사과, 식초, 귀리를 똑똑하게 활용하며 식사 순서와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29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혈당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잘못 관리하면 아침 식후 30분 만에 졸음이 쏟아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면서 피곤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위험도 커지죠.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혈당이 불안정하면 식욕 조절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먹으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정적인 혈당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전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점심 전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되며 전체적인 삶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 수치도 개선되고 가족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박사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먹던 아침이 즐거운 식사로 바뀐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29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건 이거예요. 혈당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5가지 핵심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내일 아침에 흰빵이나 흰밥 대신 귀리와 단백질,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이 직접 증명해 줄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이게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오전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의 변화를, 3개월 후에는 전체적인 몸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9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몇 달 후에 박사님,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실제로 작년에 상담을 받으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혈당 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계피, 사과, 식초, 귀리, 단백질 우선 섭취, 그리고 올바른 식사 순서.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리듬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계피를 넣어보고 내일은 사과 식초를 시도해보고 모레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는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제는 아침 준비하는 게 즐거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대충 때우던 아침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무엇 하나를 시도해 볼 계획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